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그런 일반 상가에 비해서 아파트는 사실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네.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를 줘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토지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 좀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이 이제 그 토지를 팔 때까지는 대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토지의 경우는 대출이 그러니까 주택에 비해서는 아마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10% 정도 대출을 더 받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대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토지도 뭐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임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네,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출을 하게 되면은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출이 얼마만큼 되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확실히 은행에서도 지방의 토지들을 다루는 은행이 잘 없긴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은행을 가야 좀 토지 대출이 잘 나오고요. 그 근처에 있는 은행이요? 네네. 그 근처에 있는 은행이 좀 더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양평에서 용문의 그 새마을금고를 잘 이용하는데 그분들도 다른 지방의 땅은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근을 잘 아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대출을 잘 받으려면은 그 지역에서 있는 은행 중에 가장 잘 해주는 은행을 찾으시는 게 빠르고 네, 일단 은행에서 먼저 갈리고 나서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토지는 제가 봐도 대출이 좀 판단하는 게 너무 달라요. 기준이 다른가요? 네,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은행끼리도. 아, 네, 그래서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안 해주는 네. 은행도 있고 해주는 은행 사이에서도 음, 그 대출 정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일단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인 땅, 개발 행위가도 안 돼 있고 건축 허가도 안 돼 있고 네, 뭐 임야나 전, 논 그냥 자연 그대로인 상태인 땅은 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네, 거의 안 나와요. 오, 그러면은 거의 네. 한 30% 나오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감정가로 잡겠지만 실제로 진행할 때는 그냥 편하게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네, 한 3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를 가치를 좀 올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득해 놓습니다. 아, 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은행에 접해 보니까 네, 최대 70%까지 나오고요. 네. 법인 같은 경우에 80%까지 80%까지요? 네. 득할 그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감정가죠. 네. 감정가에. 근데 이제 만약에 임야다라고 하는 거는 임야 LTV라는 걸 은행에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70%가 아니라 최대 62%까지고 법인 같은 경우 10% 더해서 72%까지. 임야의 경우는 좀 더 네.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임야 같은 10% 경우는 정도가 네, 좀 떨어지는 거네요.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안 해주는 은행이 있는데 아, 제가 접했던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72%까지 최대가 나왔고요. 네. 그게 이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네. 개발행위가 득한 땅은 대략 50% 정도는 나오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집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서울이랑 또 비슷하죠. 네. 80%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매매가의 70%까지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뭐 네. 1주택자냐, 2주택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매가의 70%까지도 주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토지가.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는 게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 그렇죠. 네, 그렇죠.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다른 규제가 많으니까. 네, 근데 저는 양평은 사실 규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아닌 지방 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네. 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좀 멀리 전원주택에 살아볼까라고 해서 토지에 관심 갖는 분들도 생겼을 것 같고 네네. 또 주택에 대한 규제도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중간에 틈새처럼 토지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뭐 빈도수나 이런 걸 볼 땐 좀 어떤가요? 토지나 전원주택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또 거기 포함된 것 같네요. 네. 규제와 코로나인 네. 것 같은데 확실히 규제가 강해지면서 네. 토지로 재테크를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LH에 너무 집중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네. 저도 정말 놀랬던 게 젊은 사람들이 정보에 빠르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꼭 젊진 않아도 정보에 빠르신 분들은 네. 집 지어서 팔자라는 게 요즘 또 트렌드예요. 그래요? 네, 집 진짜로. 지어서 파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접근 방향을 처음부터 잘 잡아드리려고 했던 게 네.
좀 놀랐어요. 그 주식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S 쪽 일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저보다 오히려 어렸죠. 20대셨는데 네. 그 정보를 얻으니까 본인이 한 자본이 아까 말씀드린 본인도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서 좀 짓는 게 좋다더라.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땅 사서 집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100평에 네. 평당 100만 원 정도 1억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네. 싼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보다 싼 땅도 있고 그래서 싼 땅을 사서 지어서 팔면은 부가치가 생긴다더라. 네. 라고 접근을 하고 그만큼 전원주택 시장에 대해서 요즘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20대 때 그렇게 네, 대단한데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는 저희끼리만 아는 정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누가 숨긴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해서 나이 이렇게 연세 드신 80대 어르신도 연봉 1억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땅을 사셔서 네. 한 땅에만 그분은 제가 정말 리스펙 하는 분인데 네. 100평 정도 네. 에만 본인 집을 살 곳을 먼저 모델하우스처럼 지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살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아,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집이 팔린다라고 하면 어쨌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네네. 그 치른 사이에 그 옆에다가 또 땅을 또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500평 중에 땅에다가 그 집을 짓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5채 팔잖아요. 저도 아까 2억 5천이 원가인데 한 5천만 원. 네, 물론 네. 거기에 세금도 있겠지만 네.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5채를 팔고 나면은 연봉 1억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놀면서. 80대인 분이 네. 그래서 500평이 다 팔릴 때쯤 이제 마지막 네. 땅이 남을 때쯤에는 다른 땅 또 500평. 아, 심지어 여행 다니세요. 아예 다른 지방으로 가세요. 땅 보러 네. 근데 그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죠. 한번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경험으로 이제 터득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네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 꼭 LH 정보 이런 게 없어도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뭐 도로나 이런 정도만 보실 수 있는 공부만 되어 있으면 네. 내가 개발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원래 부동산이 보니까 땅을 매입해서 지어서 이거 파는 거 네네. 이게 사실은 수익이 제일 많이 네. 남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본인이 다 이제 통제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1인 디벨로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계세요. 1인 디벨로퍼요? 네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죠? 3, 4천만 원으로 네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대출 좀 잘 아. 일으키고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해요. 토지 공부를 당장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또 생각보다 네. 괜찮은데요, 정말? 네. 가능하고요. 네, 저도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 아닌 거를 말씀드리려고 아니면 다른 정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오해가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아까 토지랑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거래량이 네. 늘어났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실제로 거래량도 제가 양평군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 월 대비 올해라고 했을 때 2021년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네. 2019년 대비 2020년을 비교했을 때는 최대는 2배까지도 거래량이 늘어난 토지하고 전원주택이 월이 다요? 있더라고요. 네. 아, 토지가 네. 토지에는 사실 100평, 200평, 300평까지만 제가 개인이 거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400평 이상은 사실 업자들일 것 같은 아까 느낌이 그런 들어서. 1인 디벨로퍼 할아버지처럼 네, 그렇죠. 400평 이상은. 네네.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300평 이하가 개인 거래라고 했을 때 네, 그 토지, 그러니까 전원주택도 포함됐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주택 거래도 토지 거래로 잡히니까. 아,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토지 거래량이 300평 이하의 토지 거래량이 2배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거래는 정말 코로나 이후로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때문에도 큰 땅들도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자금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이렇게. 네. 근데 자금력이 큰 땅. 없는 분들도 아까 3, 없는 4천으로 분들도 네. 3, 4천으로 큰 땅을 사요? 작은 땅. 그렇죠. 큰 그쵸, 땅은 큰 그렇죠. 땅은 좀 네, 자금력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 네. 그러면 그 토지도 사실은 뭐 이제 수도권 중심이 좀 아마 서울 네. 사람들이 가기도 좋고 이제 할 텐데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좋고 네. 토지를 투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유망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뭐 싸다고 해서 저기 멀리까지 저 네. 남부 지방 끝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좀 맞습니다. 사람들의 좀 수요도 좀 있을 만하고 네. 교통편도 좀 편리하고 해야지 접근성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유망한 지역은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유망한 지역은 사실 제가 양평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양평도 사실 괜찮고요. 네, 저도 양평 잘 알아요. 네. 저 주말 농장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요? 네, 주말마다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한때 저도 그때 꽂혀서 네. 전원주택을 봐야 된다고 한동안 이제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매입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서울시에서 분양받아서 아, 한 4평인가 그런데 4평이 얼마나 큰지 거의 그죠. 상추나 뭐랑 심으면은 아, 그 주말마다 물 주기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큰 땅이더라고요, 큰 땅. 텃밭 하시더라도 3평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네. 커요. 네. 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유망한 지역. 네, 유망한 지역은 네. 양평도 사실 괜찮은데 제가 어떤 지역을 딱 찍어드리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되게 오히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왜냐면 또 서울의 서쪽이냐 동쪽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차로. 갈 수 있는 근교 자연의 1시간에서 땅이면 1시간 좀 반.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네. 도로는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기반 시설은 정말 좋아져요. 네. 제가 일단 양평에 있으니까 그냥 양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양평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6년 차 공인중개사고 시행 개발을 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네. 그 사이에도 도로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양평이란 안에서도 기반 시설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양평이 또 되게 넓잖아요, 생각보다. 서울보다 1.5배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양평 중에서도 어디가 괜찮다고 꼭 집어주시면 꼭 좋을 것 집어드리면 같은데. 이거 좀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양평이 크기 때문에 또 네. 많아지고 계셔서 아니 무슨 뭐 양동 지역도 있고 많던데요. 양남 어디- 지역도 있고. 어디 딱 양서 지역도 찍어드리면 있고. 다른 분들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네. 100% 제 주관을 말씀드리면 네. 가성비가 어렵다. 좋게. 이제. 가성비 좋게 네. 평가절하 아직 평가가 아직 반영 안 된 땅.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보고 있는 데가 지평. 지평 막걸리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양동도 사실 괜찮습니다. 양동 괜찮죠. 양동도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양수리, 서종, 그쪽이 예전엔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양평, 읍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서종이나 비싸졌죠. 이쪽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강남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비싸요. 네. 네, 양수리 그쪽 그 차 가장 많이 밀리는 두물머리 라인은 네. 진짜 평당 1,000만 원 이상도 가요. 그래요? 네. 싸지가 않은데요. 네. 비싸요. 네. 물론 전원주택 단지는 아니지만 거기는 네. 네. 정말 비싸고 그게 점점 밀려 들어오죠. 도로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왜 그때 그러면 양수리랑 서종면이 발달했냐? 그땐 도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서울 네. 접근성이 한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도 도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전제 하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면은 거기도 충분히 땅값이 오를 수 있고 그렇죠. 네. 가치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평 기존에는 양평읍을 기준으로 그 안쪽이 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 바깥쪽으로 좀 네.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거기가 무슨 원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같은 거, 뭐 도로 같은 것도 예전에 난다고 했던 것 네, 같은데요. 도로 많이 나죠. 그렇죠. 네, KTX도 일단 이미 열려 있죠. 강릉선 네, 열리면서 그쵸. 양평에 멈추는데 음. 그거 말고도 지금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화도 양평 IC가 연결되면 이제 제외각순환도로가 다 연결돼요. 교통이 점점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접근성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는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천만 원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만 원 되는 건 쉽습니다. 평당 100만 원 가기까지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그쵸?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네, 거구나. 이제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 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보고 가시면 네. 비교적 부담도 적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건 개발이 될 수 있냐, 내가 활용할 수 있냐 아니냐를 보시면 조금 땅을 싸게 사시면은 네. 내가 가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평당 100만 원까지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평면에 8년 전에 개발됐던 한 마을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 8년 전이면 지평 땅값이 지금보다 거의 한 3, 4배는 쌌을 때거든요. 그렇게 잤어요? 엄청 쌌죠. 평당 한 5만 원? 지금 그거 엄청 올랐다는 거네. 그때에 비해서. 네. 그때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그때 평당 5만 원 살 수 있는 게 지금 한 40만 원 되죠. 근데 40만 원이라고 해도 이제 왠지 조금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싼 거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네, 이것보다 싼거 비싸게 기준으로. 말하면 또 어떤 네. 분들은 뻥치시네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40만 원짜리 받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40만 원을 대충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네. 위아래가 있겠지만 근데 그 평당 5만 원인 때 시절에 네. 그 한 마을 그러니까 그 땅을 사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평을 평당 80만 원에 분양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마을을 정말 잘 조성해 놓으니까 분양이 다 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을이 정말 예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땅이 작년에 거래된 걸 한번 보니까 실제로 평당 110만 원에도 거래가 됐고 지금은 네. 네, 80만 원에 사셨던 분들도 110만 원에 거래를 하고 가치를 내가 만드는 거죠. 네, 그 땅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가시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도 네. 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평은 양평 쪽에서는 지평, 양동 이쪽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양평읍을 기준으로 바깥쪽. 바깥쪽. 네. 사실 홍천까지도 요즘은 괜찮습니다. 홍천까지도. 네. 이제 뭐 주말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긴 힘든데 네네. 혹시나 이제 여력이 되거나 하면 그렇게 네. 땅 보러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차를 가지고서. 네, 정말 괜찮죠. 저는 네. 창원까지도 가요. 최근에 합천도 다녀왔어요. 되게 전국을 다 커버를 하시네요. 네, 토지 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외에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수도권으로만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수도권 외에 대도시, 지방의 대도시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근교로 나가고 싶어 해요. 코로나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도시 외에서도 만약에 어디를 잡아줘라라고 한다면 대도시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기준이 이제 대도시에서 1시간에서 네. 1시간 반 거리. 네, 그 정도에서 활용이 가능한 땅을 네. 시세보다 잘 싸게 사시면 가치를 내가 얼마든지 더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토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나 강원권이라도 좀 가까운 곳은 또 네.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서울 남쪽이면은 충청 북도도 충북도 되죠. 가능하죠. 네네. 가능하죠.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는데. 넓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네. 내가 생각할 때 도로 접근성 좋고 네. 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OBS